깊은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던 수빈은 왠지 모르게 싸늘한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 무언가를 읽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우리나라 공포 게시판 중 하나에 접속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게시글을 스크롤하다가 밤에 들리는 발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약간 경직된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고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소리는 깊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고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림자도 없이 누군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서성이는 것처럼 균일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 처음에는 건물 구조상 소리가 울리는 것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는 그 발소리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방 안까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질끈 노트북 앞에서 물러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든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단단히 치고 글을 계속 읽어나갔다. 가끔은 발소리와 함께 속삭임 같은 것도 들려요. 그 소리는 너무 낮고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날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지. 수빈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허구일 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어느새 글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어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 글의 내용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글쓴이는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써봤지만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급기야 그는 친척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그 발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장소에 상관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최근에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글쓴이는 설명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고 마치 저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수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녀도 그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방에 있던 작은 스탠드가 깜빡이며 꺼졌다. 갑작스런 어둠에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고 노트북 화면에 희미한 빛에 의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글쓴이는 절정에 다다른 것처럼 글을 마무리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것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수빈은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노트북을 덮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이 왜 꺼졌나 확인하기 위해 스위치를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방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그녀의 집 앞 복도에서 정말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수빈은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창문 밖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빈아. 그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다시 들어오고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빈은 그저 꿈을 꾼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만큼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 일이 단순한 꿈이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집을 나서기 전 복도에서 맞이한 낯선 발자국을 보고 그녀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조금 떨리는 발걸음으로 출근을 서둘렀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기괴한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흉가 체험 동호회를 발견하고 가입하게 되었다. 그 동호회는 전국 각지의 흉가나 버려진 장소를 탐험하고 그 경험담을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그중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공포스럽다는 후기를 남긴 한 흉가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곳은 오래전 대형 화재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흉가로 향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늘은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꽤나 고요한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그곳은 이미 많은 탐험객들이 다녀간 흔적처럼 울타리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학교 건물은
반쯤 붕괴된 상태였다. 분위기는 오싹했지만 모험심에 가득 찬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건물 안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만큼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교실 하나하나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실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낡고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려 흐릿하게 보이는 옛날 포스터들 뿐이었다. 그러나 한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바닥에 선명하게 남은 납작한 촌농 자국들과 벽에 그려진 알 수 없는 기호들 때문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의식이라도 치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때 멤버 중 한 명이 갑자기 반대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마치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매우 희미했지만 분명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우리는 복도의 끝에 닫혀있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그 앞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크레용 그림 같은 것들이 바닥과 벽에 가득했는데 그 그림들은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아닌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는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무거워짐을 느끼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방의 한쪽 구석에서 흰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 연기 속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아이의 눈은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입에서 피해를 돌려줘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어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로 돌아온 후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 중 누구도 다시 그 흉가를 찾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 경험 이후로 동호회 사이트에서 그 학교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존재조차 지워진 듯이 말이다. 그날 밤 본 아이와 그곳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공포로 남아있다. 결국 우리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잔혹한 미신과 전설 속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 속 미지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의 상상 속 그것보다 훨씬 무섭고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들기 전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오늘은 그중 하나의 이야기, 하늘빛 아파트의 비밀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하늘빛 아파트는 외형상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석연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서늘한 기운을 띠고 있으며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죠. 모든 일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늘빛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이곳이 미래지향적인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얼마 전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불의의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파트는 완공되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듣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등 별것 아닌 듯한 현상이었죠. 주민들은 그저 이상한 일로 치부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현상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5층에 살던 한 가족이 어느 밤 겪은 일은 여전히 이웃 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벽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자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 또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인 김 씨가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과거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하늘빛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버려진 채 있던 병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정신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고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영들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간혹 아파트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관찰되곤 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분명히 인간이 아닌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파트 지하를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플래시를 들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 벽에는 오래된 병원의 로고가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묵혀있는 듯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그 이후로 김 씨는 하늘빛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하늘빛 아파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아직도 밤이 되면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 있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빛 아파트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의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올 때마다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행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신비한 그림자들이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어두운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듯합니다. 언젠가 또 다른 용감한 탐험자가 이 이야기를 파헤치려 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까요?